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요즘 전기차 사는 분들 많으시죠? 워낙 종류와 가격대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현대차 그룹도 치열하게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까지 거의 모든 제조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현대차 차주들이 테슬라 차주들을 비웃고 있다. 테슬라 타는 사람들이 얌체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현대차와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 경쟁이라도 시작된 걸까요? 알고 보니까 이게 차주들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현대차 차주들도 잘못이 없고요. 테슬라 차주들도 잘못이 없습니다. 테슬라가 하나를 크게 잘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테슬라 차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인지 지금부터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차주들이 테슬라 차주들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내용을 쭉 보니까 현대차 차주들은 테슬라 차주들을 보면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테슬라 차주들은 현대차 차주들을 보면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막 차주들끼리 싸우거나 그런다는 게 아니라 충전소가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대차가 충전소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충전소를 열심히 짓고 있죠. 그런데 이 충전기를 테슬라는 쓰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현대차 잘못도 아니고 정부 잘못도 아니고 테슬라의 잘못에 가깝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지금 이피트라는 이름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짓고 있잖아요. 이게 사업 시작 때부터 문제가 된 게 테슬라는 이 충전소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PT에 설치된 충전기는 국내 충전 규격 표준인 DC 콤보를 지원합니다.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아이오닉5나 EV6는 18분 안에 10%에서 80%까지 급속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독자 규격을 채택하고 있죠. 이 소리는 뭐다? 현대차가 전국에 짓기 시작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테슬라는 충전을 못한다는 얘기죠. 내연기관차로 치면 현대 오일뱅크에서 테슬라 내연기관차는 주유를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현대차가 또 정부랑 짰구나, 테슬라 안 팔리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현대차 EPT에서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쉐보레, BMW, 벤츠 등 모든 전기차의 충전이 가능합니다. 테슬라만 충전을 못한다는 건데요. DC 콤보 규격은 현대기아차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GM하고 BMW 같은 다른 자동차 브랜드도 채택하고 있는 규격입니다. 애초에 독일하고 미국에서 처음 고안된 방식이라 우리나라가 국제 규격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얘기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갤럭시가 최근 들어 C타입 충전기를 채택하고 있고 이게 점점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왜 아이폰만 차별해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랑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꽤 심하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를 공공부지에서 빌려 쓰는 EPT에서 충전할 수 없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요. 아이오닉5 차주 중 한 명은 테슬라가 먼저 베타적으로 충전소를 운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PT 이전에 테슬라 코리아가 판교, 하남 등에 슈퍼차저를 설치하면서 아이오닉이나 코나 전기차의 충전을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무리 공공부지다 뭐다 해도 현대차랑 정부가 짜고 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테슬라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말이 많이 나왔던 건 지난 4월입니다. 이 당시에 하도 논란이 되니까 정부에서도 직접 답변을 했는데요. 도로공사에 따르면 원래 이 사업에 테슬라 코리아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했는데 테슬라 코리아 쪽에서 회신을 아예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로공사도 분명히 야 이것도 테슬라 차주들한테 말 들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코리아에 여러 번 접촉을 시도한 거고요. 그런데 한 차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로공사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국토부와 교통공단에서 민간 제안을 통해 공개 모집을 진행했는데 유일하게 현대차만 지원했다. 현대차와 사업을 진행하던 중 테슬라의 충전 규격이 다르다 보니 테슬라 쪽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한 차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큰 문제처럼 안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규격에 맞는 어댑터 전환기 같은 걸 사서 충전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차에서 어댑터 사용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안정성하고 호환성이 검증되지 않은 어댑터를 사용하면 자칫 차량이나 충전기에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거죠. 스마트폰도 웬만하면 정품 충전기를 사용할
사용하라고 권장하잖아요. 이게 한창 논란이 될 때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정품 어댑터를 출시하지 않아서 차주들은 민간 업체에서 만든 어댑터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논란이 되면서 테슬라 코리아가 정식으로 개발한 어댑터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하반기로 출시가 미뤄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민간 업체 어댑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하고 전력량 자체가 다르잖아요. 무단으로 체결해서 사용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고,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피트 충전기 한 대 가격이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고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부도 꽤 답답할 겁니다. 정부와 관련된 사업이긴 하지만 업무 협약에 불과하고요. 도로 점용하고 전기차 충전소 영업권에 대한 비용을 현대차가 한국도로공사에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랑 관리도 현대차가 전담하고 있고요. 현대차 관계자도 설치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현대차 그룹에서 직접 투자했다. 국내 충전 표준인 콤보1을 기본 충전 방식으로 채택한 차량은 제조사에 무관하게 충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정부에서 뭔가 명령을 내리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 충전기 논란이 한창일 때 환경부에 항의 전화가 쏟아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대차 이피트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 방식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어떤 민원인은 3일 연속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는데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테슬라 코리아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국내에 신형 V3 초급속 슈퍼차저를 들여오겠다고 했죠. 테슬라가 국내에 설치해놓은 충전소가 완속 데스티네이션 차저 200곳, 급속 V2 슈퍼차저 30곳 정도거든요. 250kW급 V3 슈퍼차저는 작년까지도 국내 도입이 안 됐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 와중에 어쨌거나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니까 이건 또 이거대로 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V3 슈퍼차저 충전소는 전국에 27개소가 설치되고 있고요. 5분 충전으로 120km 정도 주행이 가능해서 기존 슈퍼차저랑 비교하면 충전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기차 차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급한 건 충전소를 늘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충전소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테슬라도 급하게 충전소를 늘리고 있다는 게 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프라 구축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국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이 이피트 사업을 시작으로 현대차가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걸 직접 어필했죠. GV60을 공개하면서 전력 공유 사업과 같은 내용도 이야기를 해줬고요. 전기차 외의 수소에너지 관련해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친환경차 개발과 판매도 있고 인프라 구축과 같은 사회적 영역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게 초급속 충전기의 전력량이죠. 이게 지금 충전소의 총 용량이 1000kWh로 제한되면서 현대차가 광고하는 18분 충전을 누리려면 꽤 많은 조건이 요구됩니다. 일단 충전기가 350kW급 충전을 지원해야 하고요. 주변에 충전하고 있는 차가 한 대도 없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충전기 전력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현대차가 지은 충전소에는 충전기가 6개 있고요. 하나의 파워뱅크에 충전기 2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워뱅크는 총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워뱅크의 용량은 400kW 2개, 200kW 하나입니다. 이게 현대차가 말하는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려면 파워뱅크 용량이 최소 700W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18분 내에 충전을 하려면 350kW급으로 충전이 되어야 하니까요. 가뜩이나 전기차 충전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충전소가 비워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이 소리는 뭐다? 충전기 6개를 동시에 쓸 경우에는 4대는 200kW, 2대는 100kW급으로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충전 속도가 느려지니까 회전율이 낮아지고, 회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대기 기간도 길어지겠죠. 아니 그러면 충전소 출력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별것도 아닌 걸로 왜 난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대차가 충전소의 전체 용량을 1000kW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용량이 1000kW가 넘어가는 전기수용 설비의 안전은 설비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상주하며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직원이 계속 상주하고 있어야 하고 이 직원은 현대차가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이 하는 일이 전기차 충전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전요원 같은 역할만 한다는 거죠. 이건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충전소 출력이 늘어나야 충전기도 늘리고 충전기 출력도 늘릴 텐데 법 때문에 발목이 묶여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대차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000kW 미만인 경우에는 꼭 현대차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대행 사업자가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 충전소 대부분은 전기차 충전 전문 업체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대규모 사업은 기업만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절한 변화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한데 규제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주거공간 충전기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조금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연기관차가 주요
주유하는 거랑은 개념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우리가 기름이 없을 때 그 순간에 찾아가서 주유를 하죠. 그런데 전기차는 그게 아닙니다. 배터리 용량이 떨어졌을 때 충전소로 충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요. 왜 스마트폰도 보통 잘 때 충전하고 하루 온종일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해뒀을 때 충전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주택이나 아파트마다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급속 충전 환경 구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고, 이건 곧 잠잘 시간 동안 천천히 충전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휴게소에 이어지는 충전소는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편의 시설인 거고요. 집에 스마트폰 충전기가 필수로 있는 것처럼 전기차도 이런 개념으로 충전소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충전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충전기 보급이 늘어나야 한다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제조사는 운전자별로 충전기를 보급하는 방법도 잘 고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PD의 자동차 빛과 전기차 충전소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